이슈토크입니다. 지난해 11월 조정 대상 지역 해제 효과로 올해 1분기 부산 지역 아파트 값은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아파트 거래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 6개월이 지난 만큼 지역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함께 시장의 활기를 되찾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산대 서정열 부동산 대학원장, 영산대 주택도시연구소 강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매매가는 전년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되는 이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서 약 한 달가량,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자세히 짚어주시겠지만 짧은 호황을 누리기도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좀 그마저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 현황은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거래는 좀 줄어들었고요. 네. 단지 그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또 가격은 조금 또 소폭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좀 둔화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또 분양 시장만큼은 또 경쟁률이 소액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시장. 그러니까 요즘 날씨처럼 상당히 변덕스러웠던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작년 연말부터 사실은 추격 매수를 시작한 우리 지역에 그 가격이 조금씩 오르면서 기대감이 좀 올랐습니다만 코로나 여파 때문에 역시나 조금 여계자본도 빠지고 우리 지역의 내수 역시 좀 줄어들면서 거래량은 많이 감소한 그런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난해 11월에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부산은 그렇게 되면서 전 지역이 이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이제 6개월여가 좀 지났습니다. 그때 처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을 때랑은 또 분위기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비교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일고 있나요? 그 해수동 같은 경우에는 그 조정 지역 해제되고 나서 몇몇 지역 같은 경우 뭐 단기 상승을 하고 또 뭐 급등장이 생기면서 여계자본하고 실수요자들이 뭐 그런 어떤 호황을 이루기도 했었는데 지금 한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사실은 그런 여계자본도 빠져나가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있다 보니까 최고가 그때 당시 최고가 대비해서 10억에서 한 13억 가까이 되는 그 정도의 급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해운대 뭐 아시는 그 중동의 최고의 아파트가 지금 급매물이 13억. 내려간 금액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기존 시장 자체는 솔직히 이제 뭐 해제 이후로 6개월 지나서는 지금 뭐 하락 장세를 좀 맞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신규 분양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 때문에 조금 신규 시장은 조금 뭐 경쟁률이 조금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서 기존 시장하고 신규 시장하고 조금 지금 차이가 있는 걸로. 기존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신규 시장은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밌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상승폭이 둔화했다면 가격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청약 경쟁률은 높아지면서 결국은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앞으로의 시장은 좋지 않지만 분양권 전매에 대한 기대감은 또 높아지고 있는 시장. 그러니까 지역 내 여전히 그 분양권 전매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 여기에 이제 여계자본이 좀 더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시장의 그 반등 가능성은 점쳐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양권 시세만 프리미엄만 올라가면서 기존 그 구축에 대한 거래는 아주 격감하는 기대감이 상실될 수 있는 시장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우리 부산은 지금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남는 건 뭐였냐면 지역의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할 기회를 놓치고 왜냐하면 분양권 프리미엄이 올라가니까 그분 또 여계자본이 들어왔다가 다시 치고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우리 부산 시장의 내수를 위해서는 좋지 않은 시장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신규 분양 시장에 대한 그 분양권 전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라는 것이 그런 반증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이라는 측면이 좀 우려되기도 합니다. 사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서는 계속 이러한 상황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의 해결책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일까요? 분양권 전매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은 우리 지역의 내수도 확장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네네. 어느 정도 그 용인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가수요 역시도 소비 수요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을 위해서는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뭐 상황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네네.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구축에 대한 기존 스탁에 대한 거래량은 감소하면서 분양권 전매에 따른 투기적 수요만 우리 지역에 있다면 그것은 지역 실수요자들이 다시 한번 또 실기할 수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 그러니까 소위 지역 내 수요가 살고 가격이 올라서 선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권 전매에 대한 기대감만 커지면서 소위 악순환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 시장에서는 좀 경계해야 되는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곳에서 타격을 입고 있는데 부동산업 시장도 뭐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둘러싼 경제 심리 뭐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단순히 부동산 시장만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후방 산업 그러니까 이사 업체라든가 아니면 인테리어 뭐 이런 관련 후방 산업들이 같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과 연관되거든요. 네네.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거래가 좋지 않고 지역 시장이 좋지 않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내에 단순하게 가격만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또는 하방 압력이 커진다라는 것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지역 경제가 함께 조금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러한 우려는 지금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뭐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을 0%다. 경제 성장률 없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거로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IMF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상당히 낮춰 지금 보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어느 정도 그 잘 이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세계 경제 지금 상당히 나빠지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로만 제조업으로만 기능이 가능한 가동할 수 있는 나라인데 수출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좀 나빠질 것이고요. 그렇죠. 그 나빠지는 것이 결국은 주택시장 매수 확대로까지도 연결되지 않는다면 추가 하락이 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지금 뭐 최근에 EU에서도 지금 GDP가 EU 전체를 보면 7.4% 정도 하락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느냐 상황보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여하히 방향성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상당히 좀 달라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한 곳을 한 부분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뭐 여당이 압승을 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단기 조정으로 끝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4.15 총선 이후에 그 지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압승을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계속해서 뭐 규제 강화라든지 과세가 강화된다든지 또 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규제 강화 정책이 이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호를 받은 매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급매물을 포함해서 뭐 매물들이 총선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시장에 사실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하락세 지속, 뭐 단기 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좀 기존 시장하고 신규 분양 시장하고 조금 따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기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런 뭐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된다고 하면 분위기가 뭐 특별하게 경기 침체가 뭐 나아진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이 사태가 빨리 뭐 회복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은 계속해서 이 하락 장세는 뭐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신규 분양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청약 경쟁률이 이제 높아지면서 그렇긴 한데 이제 청약 경쟁률 그 밑에는 또 계약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은 청약 경쟁률이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모 아파트가 226.8대 1인가 그 정도를 기록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뭐 오늘도 연락이 오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선착순 분양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렇다 하면은 뭐 좋은 층을 제외하고 좋은 라인을 제외한 지역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이제 그 급등장을 형성을 해놔놓고 실제로는 사람들이 시세 차익이 안 난다고 생각하거나 지금 분위기가 반전이 될 것 같지 않다는 분위기에서는 다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 뭐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는 분위기가 있다 하면은 뭐 다시 여겨자본이 들어와서 이제 뭐 아파트 분양 시장 자체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럴 때는 뭐 단기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분위기는 뭐 이렇게 간다고 하락세나 뭐 이런 거는 계속 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우리 주택시장 관련해서 그 전망을 뭐 V자형으로 회복할 거냐 아니면 U자형이냐 L자형이냐 이렇게 지금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코로나 사태가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사태를 두고 뭐 BC 또는 AC, 그러니까 before COVID-19 내지는 뭐 after COVID-19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간단치가 않은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장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최근에 23% 정도의 그 임직원들을 그 지금 그만두게 했거든요. 네. 해직을 시켰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세계 경제가 좋지 않고 대면할 수 있는 경제가 좋지 않아진다는 얘기고, 그거에 그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V자형 회복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 네네. 단기적으로 금방 치고 올라가는 시장을 V자형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렇다면 조금 U자형일 텐데 네네. 그 U자가 짧은 U자형이냐 아니면 좀 길어질 U자형이냐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지역시장 관련해서는 좀 또 우리 그 강 박사 얘기한 거에서 궁금한 것이 별로 이렇게 시장의 회복 가능성이 급격하게 짧은 사이클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또 보면 급매물에 대한 실수요가 존재한다라고 할 때 그 수요자들이 지역 내 소비자인지 지역 외 소비자인지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장은 또 좀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는 궁금증이 그렇죠. 생기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급매물이 기존 시장에도 급매물이 있고 신규 시장에도 사실은 급매물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분양권도 프리미엄이 올랐다가 지금은 프리미엄이 해수동 말고 이제 강서구 쪽 이런 경우에는 오피스텔 했을 때 당시에 이제 프리미엄이 올랐던 게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기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 급매물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이 요즘 금리가 싸다 보니까 금리보다 조금 더 월세로 해서 수익을 조금 낼 수 있으면 그런 어떤 이유로 급매물을 갖다가 소화하는 경우가 있고요. 신규 분양 시장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양권 프리미엄이 낮은 곳은 뭐 입지나 주변 환경이 좋은 데는 뭐 그 프리미엄이 낮았을 때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실수요자들이 사실은 주택을 구매하는 그런 경우가 저는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해운대구에서도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아파트 급락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수동 지역, 해운대, 수영, 동래 지역의 고분양가 관리 지역을 좀 해제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해수동 지역에 실제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여론에서나 언론에서는 보통 이제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이제 해수동 같은 경우에 해제를 해야 한다. 네네. 왜냐하면은 그 해수동보다 먼저 고분양가 관리 그 조정 지역으로 해제되었던 남구나 연제구 같은 경우에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벌써 해제가 됐었는데. 해수동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 지역이 해제되었는데도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그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분양가 관리를 좀 해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게 그
고분양가 관리 이 내용 자체를 보시면 분양가 그 사업장에서 분양을 한 그 1년 내 분양을 했다면 가장 높았던 가격, 평균 가격에서 분양가의 그 평균 가격에서 가장 높았던 가격을 10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분양가를 책정을 해야 된다. 1년 내에 분양을 할 때. 그리고 1년 후에 분양을 할 때는 그 평균가에서 105% 이상을 넘지 말아야 되고 10년 동안 그 지역 자체에 분양이 없었다고 하면은 실매매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분양 가격을 책정해야 된다는 게 그게 일반적인 이제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갖다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제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긴 한데, 이것에 대한 또 단점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작다 보니까 금액이 작다 보니까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역외 자본이나 투기 수요가 이제 들어올 수 있어서 그렇다 보면 이 아파트 자체는 또 로또 아파트가 됐고 투기가 또 조장이 되면서 지역의 실수요자한테는 사실은 별로 이제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조금 힘든 상황이고 해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분양가 자체를 지금의 어떤 시장에서 좀 해제하는 것 자체도 저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 해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시고, 또 사실 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는 정책 자체가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역외 자본이나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점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당연히 투기적 수요는 막아야 되겠죠. 단 전제가 투기적 수요를 막을 수 있다면 저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 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묶었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너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해수동의 그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됐을 때 그걸 계속 묶어뒀던 이유가 가장 중심이 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렇다면 그 지역에 물꼬를 좀 더 마중물 삼아서 좀 풀어놓는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좀 바람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워낙 지금은 풀어놔도 실수요자가 아니면 시장에 이렇게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양시장이 그 청약 열기로 너무 고조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분양권 전매를 조금은 그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상황은 이 코로나 전국 상황과 맞물려서는 조금 고분양가 관리 지역도 해제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좀 그 나은 선택이 아닐까, 나은 차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향후 전망과 함께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산의 시장만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고요. 국가 경제 전체 전반이 좀 나아지려면 우리 부산 지역의 주택 시장이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배려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6일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번째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의 내용인즉슨 수도권 지역에 특히나 서울,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수요를 포함해서 25만 플러스 알파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부산 지역, 또 우리 지역, 지방과 관련된 그 하부 시장에도 하위 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 시장 정책을 좀 더 정부 입장에서 좀 구체적으로 현황을 좀 보시고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여파에서 부동산 시장도 사실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대담 내용 들으시면 아셨겠지만 경제 회복이 유자형으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실효성 있는 선제적 활성화 대책으로 위기와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